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은밀한 접대를 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시기는 2014년 7월인데요. 이제 동남아 재력가가 방문한 자리에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사장과 그 지인, 그러니까 측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큰 고급 식당을 빌려가지고 남성과 여성들이 자리를 했고, 예. 거기 참석한 여성들에는 상당수가 유흥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어허. 그 여성들을 통해서 양현석 대표가 이 동남아 재력가들에게 일종의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참석 인원이 남성은 8명, 여성은 25명. 이게 이상한 거죠. 예. 남성 8명이고 뭐 정상적인 모임이면 여성이 그보다 같거나 적거나인데 많지 않습니까? 아니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건 너무 많잖아요. 예.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떤 2차 이런 것까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 보도가 맞다고 하면 양현석 대표는 왜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에게 이런 접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밝혀진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태국인 재력가와 말레이시아 재력가 2명이 등장을 하는데, 둘 모두 이제 연예계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좀 큰 손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이다. 투자금 같은 거네요, 그러면? 예.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고요. 결국에는 그분들과의 뭐 사업적 목적 내지는 뭐 비즈니스 관계 이런 것들을 다지기 위해서 이 여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접대까지 이르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이제 핵심인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이 화류계 여성들, 그러니까 성접대에 동원된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이제 다수 등장을 하고, 이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이 또 양 대표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 점은 인정을 한 상황이라 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유흥업소 종업원들 불러 모은 사람이 정마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정마담이라고 불립니다. 예. 이분이 꽤 유명한 분이라고요? 이분이 강남 이제 유흥업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하고요. 예. 신사동에 있는 속칭 그 템프로 이 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물로 지목이 됐고, 일단 양현석 대표도 정마담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저도 좀 알아본 결과 이제 복수의 이제 강남 유흥업계에서는 예. 양 대표와 이 정마담 사이의 관계는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뭐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비즈니스 관계든 둘이 아는 사이 친밀한 관계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정마담과 양현석 대표, 그리고 이제 이날 접대 자리에 동석했던 이제 유명한 한류 스타 가수도 있는데, 그 가수도 이제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이 정마담은 상당히 발이 넓은 인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당시 초대된 이게 유흥업소 종업원도 있었고 여성들은 네. 25명이라 그랬던가요? 예. 일반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죠, 황하나 씨라고. 신기하죠. 예. 또 등장했습니다. 황하나 씨가. 일단 25명 중에 10여 명은 그 유흥업소 종사자라고 알려져 있고 예. 일반인이 있는데 그중에 황하나 씨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좀 해서 영어 같은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보에 따르면 아마 통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 갔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황하나 씨 말고도 뭐 일반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도에 따르면 성접대는 물론이고 약물 사용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제 이제 그 MBC 방송에 보면은 태국인 재력가와 술자리를 함께 했던 여성의 증언이 나옵니다. 직접 등장을 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 여성은 평소에 술을 꽤 마시는 편이었는데 위스키 몇 잔에 소위 블랙아웃을 경험했고, 깨어보니 호텔방에 그 태국인 재력가와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본인을 제압해서 성관계 시도가 있었고, 그리고 빠져나오려고 했더니 그 재력가가 원하는 웃는 사진을 찍어줘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어서 억지로 그 사진을 찍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고요. 경찰에도 나중에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런 사진을 앞세워서 경찰에서도 무혐의 판정이 났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웃고 같이 사진도 그렇죠. 찍었으면서 예. 어떻게 성폭행이냐 뭐 이렇게 했나 보죠. 예. 성범죄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후에 있었던 상황인데 특히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것들을 찍은 게 아닌가. 그 웃든 사진, 아니 메시지 사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메시지 문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경찰이나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사를 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린 것 같은데 이건 다 지금 아직 보도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지금 뭐 그러면 보도는 됐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경찰 되나요? 입장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수사를 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라는 좀 언론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거든요, 아직은. 아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고. 예,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양현석 대표와 YG는 뭐라고 합니까? 양현석 대표는 이제 어제 이 방송의 예고편이 나간 후에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당시에 2014년 당시에 재력가들과의 술자리,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도 인정은 했고 거기에 여성들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고 정마담을 안 사실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양 대표는 본인이 그 저녁 자리를 자신이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자리를 떴기 때문에 성접대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또 이 재력가들과도 그 이후에 어떠한 연락을 따로 취하거나 뭐 비즈니스를 진행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어떻게 납득하십니까? 뭐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대표기 때문에 뭐 중간에 있는 간부나 뭐 임원이었다면 그런 납득이 가능하지만 정마담을 안 거는 인정하되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여자들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고 아마 경찰이 조사를 할 건데요. 뭐 수사를 아마 개시를 할 건데 문제는 시간도 꽤 오래됐고 또 입증을 할 수 있을지가 또 의문이긴 합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입증을 또 한다고 하더라도 승리 사건하고 비춰볼 때 성매매 알선이 그 자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형이 또 높지 않기 때문에 뭐 구속까지 가거나 이러진 않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만약 내용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면은 굉장한 파장이 또.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을 받죠. 이 소속 가수도 문제지만 이 한국을 이끌어가는 3대 기획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TV에도 계속 나오고. 어제 YG 주가도 상당히 폭락했던데 아마 이 문제 이거 때문에죠. 이거 때문에죠. 주가도 주가지만 TV에 나와서 누구 뭐 선발하고 뭐 뽑는데 뭐 자기가 뽑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도덕성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마 회사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또 국세청 조사 사국에서 세무조사를 광범위하게 YG에 대해서 들어간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어떤 또 탈세나 혹은 뭐 세금 탈루 이런 부분이 나면은 타격을 또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클럽 버닝썬 사건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뭐 용도사미로 끝이 났죠. 없어요. 승리 구속도 안 되고 이것도 사실 성명 알선이면 3년의 징역이거든요. 예. 만약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구속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경찰 유착 의혹도 명쾌하게 좀 밝혀내지 못해가지고 여론의 그렇죠. 지탄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총장. 예, 총장.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사의 유총경. 유착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양현석 대표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나오게 된 것도 경찰이 좀 명쾌한 해답을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분노도 일부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까 그 잠깐 언급됐던 정마담이라는 인물. 네. 정재계도 인맥이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워낙 이 업계에서 좀 오래된 잔뼈가 굵은 인물로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하는 술집이 강남의 이제 최고 고급 소위 속칭하는 템프로. 거기를 정재계 인사들이 왜 가나요? 글쎄요, 그 뭐 많이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은 따로 만나서 뭐 접대를 받은 건지는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발이 굉장히 넓고 아는 인맥이 많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꼬리를 만약에 하면 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마담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수사에 포착이 돼서 입을 열게 된다면 이거 다른 또 어떤 의미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수사 좀 지켜보죠. 예. 자, 또 하나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워마드라고 있죠. 예. 이 워마드에서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청해부대 소속 하사인 최종근 씨가 이제 24일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 도중에 이제 그 묶어놓은 콧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 남성 혐오 사이트라고 불리는 워마드에 이 콧줄이 끊어진 이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이 사고 장면이 웃겨서 혼자 웃을 수가 없다는 식의 이제 조롱의 글이 올라왔고 거기에 호응하는 듯한 댓글이 이제 여러 개 달리면서 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좀 사고 있습니다. 이 워마드 사이트 쉽게 말하면 남성 혐오 사이트인데. 예. 여기서 뭐 한남충 이런 얘기도 나온 그런 얘기 거죠. 다 나왔죠, 여기서. 예. 그런데 지금 이 순직한 최종원 하사에까지 조롱을 한다. 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명예훼손을 느낄 것 같고요. 해군도 마찬가지고 이 연결식이거든요, 지금. 또 사망을 하고 순직이 된 사람인데 이 말도 안 되는 뭐 글들이나 이런 걸로 조롱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렇죠. 법적인 조치를 좀 취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될지 일단 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어디까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워낙 뭐 글들 많이 쓰고 이러는데 처벌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메갈리안 사이트에서 예, 메갈리아 사이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보다 더 이제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만든 게 워마드인 거죠. 예, 워마드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처음에는 포털 사이트 카페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 카페인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다 보니 나중에는 이제 외국 홈페이지 기반의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넘어갔고요. 현재는 이제 홈페이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원래 메갈리아라는 사이트 자체가 그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미러링의 방식으로 남성들을 이제 조롱하거나 혹은 공격을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더욱 극단적인 부류들이 나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극단적인 말 그대로 미러링 방식의 조롱이나 멸시, 욕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러링 차원이 아니고 범죄 집단 같아요. 범죄 집단이죠. 예, 네. 이번에 좀 정도가 심해서 과거에도 좀 몇몇 무리를 일으킨 사례들이 예. 있긴 있습니다. 천주교 성체 훼손, 남성 알문사진 유포, 또 부산 아동 살해 예고. 네. 아동도 남자 아이란 이유로 살해 예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국회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워마드 폐쇄법을 발의하겠다 밝혔는데 이것도 논란이 된다 그래요. 표현의 자유. 문제가 사실은 이런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재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거든요. 예. 또 국민적 합의라든지 사회적 합의도 있는데 예. 만약 이런 워마드 폐쇄법, 이른바 워마드 폐쇄법 같은 게 만들어졌을 때 다른 어떤 인터넷이나 어떤 언론의 영역에서 피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 아니면 상당히 진통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발의는 아직 안 한 상황이니까요. 예전에 소라넷 카페 같은 건 폐쇄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법이 아니고 예. 지금 음란물 유포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 처벌하고 폐쇄를 했는데 예. 지금은 음란물 같은 건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떤 극단적 혐오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좀 처벌하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그 남성 목욕탕 사진, 남성 누드 사진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그게 음란하나요? 뭐 그것도 뭐 그게 음란하다고 가정하면 소라넷으로 엮을 수 예. 있지만 어떤 이런 표현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이른바 워마드 폐쇄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돼야지만이 폐쇄 처벌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혐오적 발언을 하는 혹은 그 발언을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강력하게 좀 대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예, 뭐 그런 뭐 발언가 계획이다라는 예. 얘기는 있었지만 이게 워마드 폐쇄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도 일베 폐쇄 논쟁이 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표현의 자유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뭐 사이트를 뭐 폐쇄한다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다른 사이트나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중간에 어떤 있는 표현의 커뮤니티가 자유, 또 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예.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해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일베나 워마드 하시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 주장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웃깁니다. 웃기다 표현하면 그러나요? 예.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없기 때문에 더 또 그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에 게시물에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뭐 문제 되는 것도 있고 문제 안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획일적인 일률적인 폐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혜숙 법제처장이 임명되고 법제처장에는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임명됐는데 일단 인사수석이 굉장히
오래 했지 않습니까? 네, 2년 했어요. 예. 2년 했는데 조현옥 수석이죠. 예. 근데 2년 정도 하면 청와대는 이제 좀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뭐 3년씩 하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조금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고 하긴 좀 어려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쇄신하는 차원에서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이 임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은 조현옥 인사수석은 오늘로 물러나는 거고. 그런데 뭐 박주민 변호사가 크게 문제는 안 됐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엄청 했었죠. 일단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차관급 이상의 인사로 봤을 때는 한 10여 명 정도가 낙마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제 이 부분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이제 시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 거긴 하지만 조현옥 수석 역시도 이제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도 있어서 좀 유감이다, 뭐 심려를 끼쳤다 이 정도의 좀 입장을 내놓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임 인사수석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네. 김혜숙 수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 대통령과 인연도 있다고 하던데. 법제처장 했었죠. 예. 이 1989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합니다. 아마 20몇 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합격하고 당시에 이제 부산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사무실 찾아가서 노동 관련된 변호사 하고 싶다. 어허.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 인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변호사 사법시험 합격하고 대부분 뭐 판검사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또 변호사 하지 노동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노동 변호사에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박준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좀 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27년, 30년 정도의 인연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인사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하고 투톱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둘이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뭐 민정에서는 거르는 작업, 예. 인사에서는 뽑는 작업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발을 맞춰서 좀 하지 않을까 또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인가요, 그건? 아니, 저도 뭐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이 조국 민정수석하고 뭐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인연도 있는 것 같고. 조현옥 수석이 그 임명됐을 때 최초의 여성 수석이었거든요. 인사수석. 근데 인사수석이 2번 연속 여성 임명됐는데 이건 뭐 나름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의미를 두자면 또 줄 수 있는 거죠. 여성이 인사를 더 잘한다 이런 의미인데.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여성의 비율을 조금씩 많이 더 올리겠다 높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했었잖아요. 거. 예. 실제로 여성 비서관이나 여성 뭐 구성원의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고 그 맥락인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조현옥 인사수석도 뽑힐 때 굉장히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부분을 높이 사서 임명이 됐었거든요. 아마 김혜숙 신임 인사수석도 뭐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에서 끊임없이 조국, 조현옥 물러나라 이랬거든요. 근데 조현옥 물러났으니까 이제는 포인트가 한 방향으로 조국 수석 얘기 하겠네요. 조국 물러나라 계속 그러겠네요. 이번에 뭐 이제 보도로는 뭐 조현옥을 버리고 조국을 살렸다 뭐 이런 평가의 보도도 나오던데. 그래요? 예,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뭐 수석이나 장관이나 임기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한 2년 하면 오래 했다라고 하잖아요. 2년 정도 하면서 교체를 많이 하긴 하죠. 예. 예. 조국 수석 총선 나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쑥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조국 수석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출마를 어디서 한다 설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뭐 조국 수석 본인은 뭐 정치에 좀 생각이 없다는 뭐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판을 열어보기 전에는 모르죠. 본인도 모를 것 같아요.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예. 살아 움직입니다.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은 지금까지는 안 나간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보죠. 지켜봐야죠. 아마 그 부산에서는 조국 수석이 고향이 부산이고 하니까 부산에 또 민주당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회광고 나왔죠. 예. 그래서 한번 와서 좀 판을 좀 키워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건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